오늘의 머릿말.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같은 것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가까워지는 패턴입니다. 어떤 분들은 재테크에 열중하는 사람들끼리 즐겁게 대화를 나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은 덕질을 하는 사람들과 금세 친해지실 텐데요. 때로는 남들이 보기엔 저게 뭘까 싶은 것에 즐겁게 몰두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과학 과목들이 버겁기만 했는데 요즘은 불어 과학책을 찾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과학책이라고 뭉뚱그려 말했는데 어떤 때는 철새의 이동 방식에 대해 읽기도 하고 잡초의 생존 방식에 대해 읽기도 합니다. 담백하게 과학적 사실을 늘어놓는 글을 읽을 때 그 사이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감정을 넣어 이런저런 해석을 해보기도 하고 다 이해하지 못할 자연의 작동 방식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천문학을 업으로 삼은 분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학자 심채경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은 사실 알쓸인잡 출연하시면서 책을 읽으신 분도 읽지 않으신 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에 좀 연말이라서 좀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우리 모든 직장인들은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뭘 했나, 네. 내년에 뭐 할 것인가, 네. 돈은 제대로 썼나, 그쵸. 요거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고서 쓰고 예산 정산하고 뭐 그런 일들을 요즘은 하고 있고요. 또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책을 사고 있는데 책을 읽는 속도보다 사는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 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의 커다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출판계의 빛과 소금은 인보하는 사람과 그렇죠. 책을 인보하는 사람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읽지 않아도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나오신 김에 요즘 한국 천문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가 무엇일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연구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지, 또 심채경 박사님께서 요새 하시는 연구는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요즘에 주목받는 연구가 뭘까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최신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다른 데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문학도 분야가 넓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달 탐사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달에서는 얼음 찾기가 요즘에 좀 이슈예요. 네. 달에 아마 얼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은 하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거든요. 그 영화 더 문에 보면 우리 그 달에 간 대원이 그 달의 흙에서 얼음을 채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진짜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걸 지금 연구들을 하고 계시고, 또 달도 굉장히 넓은데 거기서 어디 가야 그 얼음이 있겠느냐, 어딘지 알고 가야 되잖아요. 네. 무작정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게 만약에 우리가 달에 가서 물을 뿌리면,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그냥 다 날아가거든요. 얼음을 꺼내놔도 되게 금방 날아가는데 네. 그러면 달에 누가 물을 뿌리고 있는 게 아닌데 왜 물이 있을까? 네, 네. 진짜.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달에서 물이나 얼음이 유지될까? 몇십억 년 동안 왜 얼음이 다 날아가지 않았는가? 누가 물을 뿌리고 있나? 네. 이거를 또 사람들이 찾고 있죠. 이러면 또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외계인이 있는지. 누가 물을 뿌리고 있다. 네, 달에다가. 누군가가 물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달에서 얼음을 찾는 것이 지금 굉장한 관심사다라고 네네. 해도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레이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네. 어디에 그런 물질이 있을 수 있느냐를 찾으려면
우리가 직접 내려가서 찾으면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공에서 이제 뭔가 특별한 카메라나 특별한 분광기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표면을 다 한 번씩 훑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 요럴 법한데라고 생각되면 이제 가봐야 되는데, 요럴 법한데를 판별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다른 물질을 좀 오해할 수 있다든지, 네. 다른 물질이랑 섞여 있다든지, 혹은 표면에 얼음이 있으면은 뭐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햇빛 각도나 이런 것 때문에 반짝하고 보일 수가 그렇죠. 있는데 흙에 섞여 있어요. 그냥 동토, 생 얼음이 그렇네요. 아니고 흙이랑 같이 섞여 있는 동토의 상태니까 알아보기 어렵고, 흙에 밑에 얼음이 좀 파묻혀 있으면 또 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하도 좀 뚫고 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비들이 필요하고, 그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아, 그렇네요. 그래서 아마 한두 해 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런 질문에 이제 제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약간 이게 부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매주 잡지를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가, 잡지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든 잡지가 라면 받침으로 쓸 수 있으면 우리의 몫을 다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뭔가 사고가 나도 일주일 지나면 잊힌다 같은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부러운데요. 아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부럽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수명이 짧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하지만 인터넷에서 그 지나간 시내 21을 가끔 주문하는 사람이 접니다. 감사합니다. 라면 받침보다는 더 오래. 네. 생명력이 있는 그럼요. 것으로. 네. 알쓰린잡에서 해주신 그 일기 쓰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는 인터넷에서 쇼츠로도 정말 많이 공유되고 있거든요. 네, 본방은 안 보시고 쇼츠 보시더라고요. 네, 요즘에도 일기 쓰시나요? 일기 사실 잘 안 써요. 근데 어렸을 때는 좀 오랫동안 써왔고, 일기를 제가 기억으로 한 5살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일기장이라는 공책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쓰진 않았지만 그냥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을 때 일기장에다가 썼는데, 고등학교 때 일기를 안 쓰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일기를 안 썼다는 건 일기장이라는 공책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보통은 어머니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일길거리죠. 그렇죠. 정말 핫한 잡지 아니겠습니까? 저의 경우는 가족보다 학교에서 한번 선생님한테 혼난 거예요. 제가 엎드려서 이렇게 일기를 쉬는 시간에 쓰고 있었는데, 지나가다 이렇게 쓱 보더니 제 일기장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교무실로 찾으러 가야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일기장에 써 있는 내용 몇 가지를 가지고 약간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 당시에는 학생 인권이 그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안에 너무 취약하다. 저는 저의 거의 모든 것을 여기에다 다 쏟아 부어놨는데 그 엑기스를 읽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기장이라는 공책을 유지한다는 것은 나를 너무 취약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 일기장을 유지하진 않는데 사실 아무데나 막 써요. 그래서 간혹 제가 회의하다가 이제 노트북에다가 막 이렇게 뭘 쓰고 있는데 회의록이 아니라 대개는 일기를 쓰고 있는 아니면 왜 저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카페에서 그냥 냅킨에다가 막 쓰고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즘은 쓰더라도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를 쓴다는 게 그걸 글을 남겨놓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쓰는 순간이 저를 좀 도와주기 때문에 네, 맞아요. 쓰고 있기는 해요. 어딘가에. 하지만 다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해 주신 게 중요한 게 물론 일기라는 게 기록으로 남아서 과거의 나를 미래에 내가 보면서 어떤 위안을 받거나 힘을 얻거나 혹은 그런 자기를 추억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기능은 막 속에서 들끓고 있는 감정을 꺼내놓을 수 있다는 거, 눈에 보이는 형태로 꺼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정적인 감정인 경우엔 특히나 이걸 버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정을 휘발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기를 제가 기분이 저의 경우에는 주로 안 좋을 때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읽어보면 또 너무 잘 썼어.
그때 그 기분이 안 좋았던 기분이 막 생생하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괴로웠었지가 다시 네네네. 살아나는데 이 일기장의 유일한 독자는 저 한 사람이거든요. 선생님이 있었지만 저 한 사람인데 이 일기장의 유일한 독자인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문장들이 들어있는 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그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일기장이라는 그 공책들을 쭉 모아놓고 있었는데 일단 고등학교 때 일기를 쓰는 걸 그만뒀고 그다음에 계속 가지고만 있다가 몇 년 뒤에 저는 다 버렸어요. 정말 미련 없이 다 버렸는데 버리고 나니까 좀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과거의 나에 계속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또 다시 읽어보면서 그때 이랬지. 걔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어떻게 왜 나한테 왜 그랬지? 그거를 제가 계속 상기시키고 있으니까 너무 저 안에 안 좋은 감정들이 고착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기장을 막 완전히 내다 버렸는데 너무 속 시원했고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일기를 행복할 때 쓰시는 분들은 좀 오래오래 보관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무슨 감사 일기를 쓴다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그게, 좋네요. 예.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도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기 쓸 때 보안을 위해서 사람 이름을 이니셜로 썼는데 암호 쓰시나요? 네, 암호로 이니셜로 P 뭐 K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때는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어서 나는 막 울고불고하면서 썼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게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 기억조차 안 날 예, 정도로.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박사님 영어 하시는 것도 너무 인상적으로 보았답니다. 네네. 그래서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을지 저게 뜬금없지만 저희가 천문학자님 모셔놓고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영어 좋아했어요. 사실은 잘했다고 볼 수는 없고 저는 문법 공부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냥 회화나 이렇게 독해 문제집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는 너무 하기 싫은데 저희는 또 야자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밤 10시까지 이제 학교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척은 해야 되고 하기는 싫고 네.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영어 독해 문제집이거든요. 저는 지문을 읽어요. 소설 읽듯이. 네, 맞아요. 지문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또 알찬 지식들이 굉장히 엄선해 놓은 그 문제집이기 때문에 계속 저는 지문을 그냥 책 읽듯이 지문을 읽고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과였으니까 수학과학 문제집을 많이 풀어야 했는데 풀다가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 영어 독해 문제집이 제 휴식이었어요. 그래서 좀 좋아했던 것 같고 언어를 전공하거나 그럴 정도의 관심은 아니었는데 그냥 그런 새로운 언어가 갖는 그 왜 영어에서는 영어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너무 매력적이죠. 그런 네, 표현들 네. 발견하는 게. 사실 우리도 특정 지역 사투리가 사투리에서만 표현하는 감정이 있고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 관심을 갖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영어를 포함해서 다른 것도 좀 찝쩍거려 보고 심지어 저는 수화를 배웠거든요. 수화가 네. 되게 재밌어요. 또 지금은 많이 까먹었지만 그렇게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좀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감정 표현 방식, 새로운 사고 방식에 눈을 뜨는 것 같고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 그거를 언어라고 부르는데 네. C 언어, 포트란 언어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코딩하는 것도 보면 그 프로그램마다 사용하는 문법 규칙이 다른데 그게 또 묘하게 통용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언어를 할 수 있으면 다른 언어를 그걸로 코딩은 잘 못해도 읽을 수는 있어요. 그 코드를 읽고 해독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저는 재밌어요. 이게 뭔가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이걸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게 사고방식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접하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 네, 그런 게 영어를 좀 좋아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가 2021년에 나왔더라고요. 네. 4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독자들을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생각하면서 네. 어떤 질문을 해도
나온 질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질문을 이렇게 던지겠습니다. 가장 자주 받으신 질문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마도 별자리 운세 보시나요? 같은 질문들이 그렇죠.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맞아요. 정답이고요. 예. 천문학자도 별자리 운세 보나요? 별자리를 잘 아시나요? 그런 거를 주로 많이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천문학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시 질문 네. 이런 것도 가끔 하시고요. 대부분 제가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질문들이기는 하죠. 그런 질문 들으면 사람들이 천문학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 선입견, 천문학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고착돼 있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네. 제 주변에 보면 저는 인간관계가 하도 좁아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다 제 직장 동료들인데 말하자면 다 천문학자들이잖아요.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천문학자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천문학자는 어떤 한 사람 같은 맞아요. 거예요. 예. 제 주변에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다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말 그게 실제로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그 세계는 밖에서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하는 건데 이게 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려운 것은 항상 그 직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환상과 거리가 먼 실질적인 일을 하는 내가 만나서 그 중간에 접점을 찾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자에 대한 선입견도 굉장히 많지 않나요? 많고요. 특히 영화 잡지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뭐 진로나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만날 일이 있는데 이제 그때 하는 이야기가 보통 밖에서 볼 때는 뭐 근무 시간에 영화 보시겠네요. 네. 그렇구나. 네, 배우 많이 보시겠네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무 시간에 영화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뭐 출근하는 거, 퇴근하는 거, 그다음에 마감하는 거, 야근하는 거 이런 게 실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 수많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만 보통 이렇게 쏙쏙 빼서 매력적인 부분만 가지고 맞아요. 그 직업을 생각하니까 천문학자에 대해서는 밤마다 밤하늘을 이렇게 볼 것 같죠. 예, 그런 환상이 트렁크 딱 열면 망원경 나올 것 같고. 그렇죠. 그런 환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쓰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계기는 정말 간단한데요. 신문에 그 단발성 칼럼을 하나 우연히 쓰게 됐는데 그냥 한 번 쓰는 칼럼을 썼는데 그걸 보고 편집자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책을 쓰자. 그래서 네 하고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몰랐었고요. 책 내고 나서 책 낸 직후에 약간 후회했어요. 저는 이제 책을 쓰면 너무 책을 오랫동안 좀 오래 걸려서 썼고 사실은 너무 힘들게 마감을 했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홍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쵸. 책이 출판되면 이제 뭐 북토크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 뭐 카드 뉴스도 만드시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사진도 찍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거를 이런 과정이 책 뒤에 마감한 뒤에 있는지 알았으면 아마 시작할 때 더 많이 망설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좀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네. 책을 만들 때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고생하신다는 거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저는 홍보 활동은 안 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책 표지 디자인해 주시고 저 홍보한다고 막 홍보팀이 엄청 고생하시고 하니까 거기서 저는 못 하겠어요는 말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새로운 경험이고 즐겁게 하긴 했는데 책을 쓴다는 게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사실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일이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네, 만약에 그걸 미리 다 알고 있었다고 하면 엄두를 못 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랬으면 우리는 신재경 가사님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무모하더라도 일단 시작하고 끝까지 가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프롤로그에 있는 저게 대체 뭘까 싶은 것에 즐겁게 몰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글은 천문학자들을 동경하게 만드는데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쓸모 있는 것, 당장 돈 되는 것만 아니라
그 아득한 우주를 바라보는 일을 업으로 삼는다는 것에 아름다움을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천문학을 연구해온 박사님이 여전히 매혹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사실 천문학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안 좋아한다고 하면 좀 잘못된 말인 것 같고 좋아하긴 하는데요. 천문학 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저는. 아. 저는 제 동료들 지금 같이 일하는 이 동료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 처음에 천문학을 하게 된 것도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선생님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즐겁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신기하고 저랑 너무 이상하고' 다른 걸 느끼셨네요. 저희 지구과학 지구과학 선생님은 선생님이 네. 그런 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대학에 왔더니 또 대학원 선배들이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이러면서 관심이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좋았었고 지도 교수님도 굉장히 우연히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우연히 지도 교수님 밑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랑 되게 뭐가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냥 좋은 사람들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것 같고 와서 보니까 또 여전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가지 않은 거가 지금의 저 상태입니다. 근데 저도 비슷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영화나 책 네.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데 네네. 이를테면 뭐 영화나 책을 얼마나 좋아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보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많이 계실 것 같고 저는 이 사람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한 게 되게 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그냥 영화 얘기하고 책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를 그렇구나. 할 수 있고 네. 들어주는 사람들이라는 네. 거. 그 영화 그 책들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시고. 네네네. 네. 그게 누가 볼 때는 '그게 뭐가 중요해. 먹고 사는데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네 너무 중요한 네. 거예요. 저는 사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랑 일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아마 연구자가 되고 싶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주제를 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성격에 저는 제가 약간 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별로 안 만나고 싶어하고 이래서 일단 사람을 만나고 뭐 서비스업이나 이런 건 할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혼자 그냥 처박혀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직업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아마 제가 다른 과를 갔더라도 대학원 가고 그 과에서 할 수 있는 연구원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그 여러 개 중에 우연히 천문학을 만났고 여기가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이제 어떤 뭐랄까 그냥 농담을 하자면 어떤 평행 우주에서 제가 그 공룡뼈를 발굴하려고 붓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상상하는데 네네. 그런 거 너무 하고 싶거든요. 고고학자라든지 뭐 이런 것도 되게 하고 싶었고 뭘 해도 아마 연구자의 길을 갔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뭐 운 좋게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연구자가 되셨다고 해도 어떤 시점인가는 책을 쓰셨을 것이고 어떤 시점인가는 방송을 하셨을 것이고 어떤 시점에는 일기 쓰시는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고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나요? 네,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너무 생각을 좋아요. 하게 됩니다.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라는 제목은 재밌기도 하고 상징적이기도 하고 사실적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두 눈으로 우주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 보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진로 강연 종종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직업하고 실제 그 직업이 하는 일하고의 간극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직업이라고 하는 요즘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 직업을 가져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엄청 자신 있는 목소리로 거의 100%에 가깝게 돈 벌려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에는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사실은 동시에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일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사회에서 자기의 자리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을 하는 본질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해 주신 인간관계 그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있지만 천문학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막 당장 오늘
어떤 성과를 내서 내일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호흡이 길고 특히 지금 우주 탐사 쪽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자 뭐 달을 탐사하자, 뭐 화성을 탐사하자 이런 계획이 한 20년 전부터 시작이 돼요. 슬금슬금 시작이 돼서 제가 선배님들한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선배님들한테 자주 듣는 얘기는 "야 이거 발사할 때 난 없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본인들은 퇴임할 이후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네. 10년 뒤, 20년 뒤의 계획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사실 그분들은 그럼 자기들은 이 열매를 맛볼 수 없는 세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고 열심히 뛰고 계시거든요.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천문학이 시간에 상관없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별빛이 1억 년 전에도 있었고 10억 년 전에도 있었고 저는 '공룡들도 별을 봤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거든요. 공룡들이 목의 각도가 어땠는지를 잠깐 생각했는데 그런 아주 오랫동안 누구나 인간이 아닌 동물조차도 누구나 다 보고 있었던 어떤 불변하는 것에 대해서 탐구한다는 거 그게 자연과학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같은 자연과학도 지구상에 있는 자연과학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바닷속 깊이 있는 것들은 좀 덜 변하지만 변하긴 변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땅도 움직였다고 하고 그런 정도의 시간 규모를 생각해 보면 지구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역동적인 행성이에요. 근데 지구 밖에 있는 것들은 훨씬 더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랑 상관없는 어떤 정말 불변하는 것에 대한 탐구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재밌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심채경 박사님이 이런 과학적인 천문학에 대한 설명해 주실 때마다 약간 마음이 웅장해지고 더 알고 더 잘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저희 공채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얼마 전에 랩걸이라는 책을 리딩 케미스트리에서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인상적인 대목이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학계에서 활동하는 과학자의 삶은 3년 예산의 지배를 받는다. 매 3년마다 그녀는 연방 정부로부터 새 계약을 따내야 한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과학 분야의 교수에게 무엇이 가장 걱정인지 물어보라. 길게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당신을 빤히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답할 것이다. 돈이요. 천문학 연구 역시 이렇게 장기간의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구의 부침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죠. 저희도 사실 돈이 가장 문제이고요. 또 돈을 확보를 해야 우리 후배들의 인건비도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대학원생들도 더 키울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싶은 그런 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회는 지금은 돈이 뭐든지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되니까 무언가 그 사람을 안정적으로 계속 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으로서의 그런 돈이고요. 또 이제 뭐 인건비를 떠나서 월급을 떠나서 저희한테 돈이라는 거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자비로 제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로켓을 발사할 수는 없잖아요. 제 네. 주머니가 그렇게 깊지 않답니다. 네, 그 수많은 장비들도 사야 되고 뭐 비싼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게 사실 저희도 돈 계산하다 보면 가끔 좀 허탈할 때가 있어요. 뭐 10억 100억짜리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몇 억짜리를 사내 마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억짜리가 내 통장에서는 지금 엄청 큰 돈인데 그렇죠. 그거를 사무실에서는 그냥 앉아서 그냥 숫자의 몇 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부유함의 그런 돈이라기보다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는 어떤 기회로서의 돈이 필요한 것이고요. 최근에 그 뭐 R&D 예산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모든 정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좀 체제를 조금씩 바꾸잖아요. 또 전에 정부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하고 새로운 걸 하려면 예전에 하던 거에서 돈을 좀 빼서 새로운 데로 네네. 옮겨야만 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연구비가 깎이고 누군가는 연구비 수혜를 받고 이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게 특정 정부가 아니라 그냥 정부 체제가 바뀔 때 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우수수 떨어졌다가 갑자기 혜택을 받다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저희가 얼마나 이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안 돼, 안 돼요. 지금 네. 정권도 알아야 되고, 네. 뭐, 지금 이제 저희는 뭐 과기부 장관님, 우주청장님, 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그쵸.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관심 있는 과학 분야라는 게 저마다 다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것의 중요성을, 어떤 가치의 중요성을 이해하시는 분은 그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시는데, 네네. 그 가치의 중요성을 설득하는데 실패하면, 그거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 니네 왜 이렇게 돈만 많이 써?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저희 결국에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끼리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좀 재밌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발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우주망원경이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래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한 20몇 년을 준비한 프로젝트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빨리 발사가 됐어야 되는데 중간에 항상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점들을 만나고 그걸 해결하느라고 20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그 돈이 계속 들어가고 네. 있었잖아요. 사실은 JWST 때문에 많은 다른 천문학의 다른 프로젝트가 피해를 봤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여기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계속 돈을 거기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야를 하시는 분들은 내 연구비가 어쨌든 천문학 예산이라는 주머니에 담아줬는데 그거를 어느 한쪽으로 막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피해를 보는 분야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 명암이 반복되고 있어요. 누가 꾸준히 손해를 보거나 꾸준히 혜택을 보고 있지는 않고 사실은 이제 반복되는데 자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 그 어려운 상황이 겹치면 이제 그러니까요. 힘든 거죠.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꼭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깁니다. 항상 생기죠. 근데 진짜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야기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결국은 총재화의 양은 결정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계획대로 모든 게 완수되지는 않아서 어딘가로 계속 이 자원이 몰려서 투입되어야 할 때가 있고 이게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되기도 한다는 게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돈을 계속 쓰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은 좀 더 이렇게 절약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꼭 천문학계여서가 아니라 그러면 한 국가가 벌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우리 지구인들이 버는 총 돈이 정해져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오죠. 네.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이후 달라진 박사님의 일하는 환경이 있을지도 궁금했습니다. 책 이후의 이야기를 업데이트 해주신다면요? 네, 책이 사실은 나오고 거의 첫 북토크를 사실 기자님이랑 했어요. 그리고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책으로 기자님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저는 일하는 건 똑같아요. 일하는 과정은 굉장히 똑같고 이제 가끔 저한테 이제 사인을 받으러 오시는데 동료 선후배들께서 사인을 받으러 오시는데 저한테 꼭 얘기하시죠. 나는 못 봤는데 내 친구 누구가 책을 잘 읽었대. 뭐 나는 아직 못 봤는데 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세요. 앞에 붙어 있군요. 네. 저희는 이제 다들 TV나 책을 잘 안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뭐 아마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외부에서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를 좀 발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후배들 또 친구들한테 계속 격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야, 사람들이 과학책을 읽어줄 용의가 있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 중에 누구라도 빨리 한 명 더 이 이야기들을 꺼내주기를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반응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 그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또 후배들한테 많이 하고 있고요. 좀 천문학자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천문학자로 일을 하면서 보람 있었던 때가 언제였을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이것도 자주 묻는 질문
탑 10 안에 들어가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의 질문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전문학자여서는인지는 모르겠고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다 비슷한데 제가 쓴 논문을 누가 인용할 때 그때가 제일 재밌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연구를 인용하고 있는지 몰랐다가 학회에서 그냥 학회 발표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발표자가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기 연구를 이야기할 때 그때가 진짜 짜릿하거든요. 그 순간이 아마 연구자들이 일하게 하는 순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만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글 쓰는 일을 하면서 누가 이제 인용할 때 느끼는 희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용됐는지도 모르셨는데 갑자기 네네네. 발견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글을 써온 무언가가 인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부심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연구의 흐름 속에 있다는 확신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내 연구가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나는 그 사람의 연구를 또 내가 인용을 하고 이렇게 그렇죠. 네. 네. 놓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죠. 느낌. 천문학자 역시 회사 동료들과의 트러블 때문에 고민을 할 때도 있을까요? 아까 이제 주변 이제 그렇죠. 천문학자들에 대한 굉장한 아유. 찬사를 보내주셨는데 네. 그것만이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아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네. 저희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이 전 직장에 있을 때는 개인 연구자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논문을 잘 쓰고 내가 내 연구를 하면 되고 뭐 랩미팅이라고 해봤자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직장을 옮기고서 지금 직장에서는 좀 더 큰 규모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서 지내는 게 예상외로 더 중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같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이랑 우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어떤 특질이 있으니까 얘를 이 사람을 한테 우리가 잘 적응해서 그 사람의 그 능력을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해보자. 그런 식의 상담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어찌 보면 좀 명확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역할을 맡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일할 때 일을 처음에 설계할 때에는 그런 사람을 어디에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가 그리고 또 그중에 저라는 인력은 어디에 배치되어야 할 인력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데에 사실 시간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꼭 트러블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살면서 그런 몇 가지 깨달음을 얻은 순간들이 좀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저보다 좀 연세가 많으신 연구자분이랑 약간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굉장히 저한테 화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너랑 같이 일 못한다고 막 화를 내셨거든요. 그 순간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찌 잘 무마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저한테 막 화를 내시고 난 뒤에도 제가 그 순간에는 저도 막 이렇게 아주 참지는 못했던 것 같지만 나중에 제가 뭐 책 썼을 때 책도 보내드리고 네. 뭐 그러면서 제가 계속 선배님으로서 깍듯하게 했거든요. 나중에는 저한테 먼저 연락 주셔서 이런 프로젝트 같이 해보지 않을래? 이런 식의 이제 제안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정말 많이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내가 옛날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되게 좋은 동료가 될 수도 있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맞아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올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을 긋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눈으로 보면 그 트러블이 꼭 트러블이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뭔가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내가 안 좋을 때 안 좋은 상황이 동시에 찾아올 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게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라는 게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 인생에서 어떤 맥락 속에 놓여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일하는 곳에서만 만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문제가 생기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더 편안한 상태가 됐을 때는 사람 자체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는 원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매우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나는 내 상황만 보니까 항상 그렇죠. 이 위주로 보게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걸 좀 바꿔볼 필요는 있겠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저도 이게 직장 생활을 하던 초반에는 이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이런 얘기를 해도 내가 그게 그것까지 뭔지 나도 힘든데 지금 뭐 남의 입장까지 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말씀하신 딱 그런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길고 그 속에서 부침을 겪게 되어 있고 맞아요. 어떤 때는 되게 좋았던 사람하고 다시는 보지 않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그랬던 사람이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좋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지는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이 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그냥 말로는 야 인생의 행복이란 무엇이냐 뭐 인간관계란 말이야 뭐 이렇게 설명해서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부대끼고 겪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나이 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제 그 순간들이 재밌어요. 네. 그런 걸 알게 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 항상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런 식의 자기 인식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지라고. 네.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 되게 정말 기쁨이 있거든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기쁨이 있고 내가 뭐 젊었을 때는 더 어렸을 때는 지금 충분히 젊은데 더 어렸을 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절망하고 네.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까지 절망하지 않으니까 더 재밌고 내가 못 봤던 게 새로운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게 돼서 재밌어요. 어쩌면 천문학을 하는 것보다 그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또 재밌는 것 같고 제가 천문학을 하는 것보다 천문학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게 또 재밌는 것 같고 요즘에 아주 재밌습니다. 네. 저는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에서의 문장도 좋아하고 담담하게 지식과 사실을 전달하는 심채경 박사님의 말하기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글을 쓰실 때 그리고 말하실 때 특별하게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을 할 때는 나이 들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말은 좀 적게 해야겠다. 말을 그만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요. 글 쓸 때는 제가 이제 혼자 쓸 때는 몰랐는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쓰기를 할 때는 저는 엄청나게 많이 고쳐요. 너무너무 많이 고쳐서 책도 거의 인쇄하기 직전까지 계속 저는 뭘 고쳤고요. 자꾸 보면 고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성격이라는 거를 이제 발견했죠. 저는 계속 끊임없이 고치고 있고 다시 보고 고치고 그게 제가 이제 쓰는 문장들 중에 좀 요게 좀 괜찮은 것 같다. 꽤 다듬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셨다면 진짜 많이 다듬는 게 맞습니다. 정말 많이 다듬고 그래서 뭘 쓰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말할 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굉장히 너무 편안한 상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집에 가면 이제 그 말은 하지 말걸 말고 글은 고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다시 녹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러워지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아니 진짜 그 말하기의 어려움은 고칠 수 없다는 거. 한번 나가면 이걸 어떻게 다시 수습하는 게 어렵다라는 사실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글 같은 경우는 계속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끝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일인 거예요. 사실은
보면 볼수록 계속 뭔가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언제 끝내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끝낼 수 있는 시점을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런 쓰시는 글 중에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글쓰기는 에세이 쓰기가 아니라 사실은 보고서 쓰기나 네네. 발표 자료 쓰기나 네.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런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또 다른 근육을 사용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공계에서 그 보고서 쓰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공계 스타일로 쓰고 있고요.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네. 이렇게 잘 쓰는 문장 이런 거 필요하지 않고 또 문법적인 오류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보고서 쓸 때는 항상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태로 쓰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쓰는 어떤 작가의 심정으로 써서는 그 보고서를 절대 마감할 수 없고 많은 걸 포기하고요. 네. 예, 주로 이제 사진이나 도표 이런 거를 적절히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저희는 직장에서 쓰는 글쓰기는 거의 개조식으로 쓰기 때문에 뭐뭐임 했음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서 그냥 그 단어들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사실 이제 이것도 많이 퇴고를 하고 싶지만 보통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제 내면에서 화해를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보고서도 좀 마음에 들게 쓸 수 있게 되겠죠. 사실 그 명확한 단어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어휘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를테면은 과학적인 글쓰기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단어가 상징성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그 단어가 그 단어로만 말해질 수 있을 때 맞아요. 굉장한 구체적인 그런 특징 같은 게 거기에는 들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용해야 네. 되기 때문에 이게 비유나 이런 걸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논문 처음 쓸 때 그거에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문장으로 쓰고 싶지 않은데 약간 더 뭐랄까 아름답게 쓰고 싶은 네. 거예요. 근데 과학자가 쓰는 글쓰기는 아름다우면 안 되거든요. 문학적이면 안 되고 네. 안 문학적이어야 돼요. 아주 뭐랄까 그 매뉴얼처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가전제품 매뉴얼이나 뭐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써야 돼서 그 두 가지 글쓰기가 이제 서로 아주 약간 다른 면이 있죠. 네, 그래서 에세이를 쓰실 때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의 이제 하지 못했던 드디어 이날이 네, 왔다. 드디어 이렇게 써도 네. 된다. 예, 그런 심정이었죠. 저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말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직업적인 글쓰기는 그게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잘 써 있는 걸 좋아하지만 일반적인 뭐 책이나 일반적인 문학에서는 어려운 용어나 이런 걸 쓰면서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말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말로 하면 좋겠고, 근데 그 우리말을 했을 때 또 너무 우리말만 고집하면 국어 선생님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는 또 오히려 사람들이 못 읽게 만들고 해서 그런 이제 좀 쉬운 말이랄까? 쉽지는 않더라도 좀 재밌는 표현들을 쓰고 싶고, 예를 들어서 특히 번역에 관련돼서 번역된 책을 우리가 읽고 있거나 네.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거나 할 때 보면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도 쓸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어도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오늘 학교를 결석했습니다.가 있는데 오늘 학교를 쉬었어가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우린 아무도 오늘 학교를 결석했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번역을 하거나 뭐 좀 어색한 문장을 쓰면 결석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 결석이라는 단어 대신에 오늘 학교를 쉬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그런 문장들을 발견할 때 약간 해방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네요. 그런가요? 네. 글 읽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좀 그 영어에서 쓰는 과학 용어들을 한글로 옮길 때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서 용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태양계 천체의 경우는 그 대중매체가 많이 다루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쉬운 단어로 많이 바꿔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드를 쓰거든요. 그게 행성일 수도 있고 행성이 아닌 위성일 수도 있고 한데 우리는 월드를 그대로 바꾸면 세계나 세상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밤하늘에 있는 것에다가 세계나 세상을 붙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예전에 왜 우주전쟁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게 월드를 쓰거든요. 영어권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걸 우주전쟁으로 바꿔서 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용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우리가 했던 얘기가 팬 현상을 놉새바람으로 바꾸어 말하는 거 얼마나 우아한가. 우리는 왜 놉새바람 같은 단어를 생각해낼 수 없을까. 우리 이공계 사람들이어가지고 다 힘들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핫하게 얘기하고 있는 어떤 소식들을 우리말로도 핫하게 전하고 싶은데 놉새바람 같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뭐 안 돼요. 이게 뭐 고도 상승, 결로, 뭐 강우 이런 식으로밖에 그런 단어만 생각이 나지 놉새바람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좀 재밌는 우리말로 바꾸면서도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 너무 좋네요. 예,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를 재미있게 읽은 독자로서 박사님의 다음 책을 기다리게 됩니다. 다음 책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동안 계획이 없습니다 였는데요. 최근에 지금 글을 좀 모으고 있어요. 김상욱 교수님이랑 저랑 일주일에 한 편씩 연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연재가 끝나면 좀 묶어서 책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약간 편지는 아니고 일기도 아니고 잡다한 생각의 단상들의 모음집인데요. 아마 또 한편의 어떤 에세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채경 박사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을까요? 오늘 사실 너무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잘했나? 집에 가서 약간 후회할 것 같은데 냅킨에다가 카페 가서 냅킨에 쓰고 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쓰지 마세요.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시라고요. 그럴까요? 네. 사실 저는 심채경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듣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꼭 리딩 케미스트리에 모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연구하시는 분야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뭐 100% 이해하는 거는 어렵겠으나 항상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고로움과 거기서 생겨나는 좀 아름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께 이 천문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낯설어 보이는 학문 분야가 한층 가까운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데 일조하신 분이 박사님 아닐까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눈속임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들려주실 이야기도 기대하면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